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여사, 처, 부인, 영부인, 마누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자는 여자는 같고 위에 있는 이 사자는 선비사자죠. 그래서 위에 있는 여사는 학덕이 높고 어진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또 아래에 여사가 있죠. 또 아래에 있는 이 여사는 이 사자가 역사 사자입니다. 이 여사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여사는 결혼한 여자의 존칭입니다. 또는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로 성명 아래에 붙여서 씁니다. 좀 더 높여서 부르는 경우에는 거기에 님을 붙여서 XXX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는 후궁을 섬겨 기록과 문서를 맡아보던 여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왕후의 여성 비서를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왕후의 여성 비서. 중국에서 명나라 시대까지 이 여사라는 직책이 궁중에 존재했고 이후 이 직책은 사라져 현대 중국 사회에서 이 여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여사라는 말을 변형하여 학자, 예술가, 정치가 등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경칭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어로서의 여사라는 용어를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를 보실까요? 처. 처는 춘추전국 시대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 중에서 서민의 아내를 지칭하던 말입니다. 근래에는 주로 남에게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부인을 보시겠습니다. 부인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인. 이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또 이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 위에 있는 이 부는 며느리 부자죠. 며느리 부인데 저 부인은 결혼한 여자를 뜻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아내에게 쓰기도 하고 또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를 때 쓰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부인은 또 많이 다릅니다. 이 부인은 지아비 부죠. 이 부자가. 그런데 여기가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인은 전통시대 왕의 배우자 및 외명부의 칭호였습니다. 중국식 부인 칭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마리깐 시대부터였습니다. 신라의 마리깐 시대부터였습니다. 외명부를 보시겠습니다. 외명부. 외명부는 조선시대로 보면 왕족이나 종친의 딸과 아내 및 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에 따라서 봉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비에 대한 부인 칭호의 사용은 고려에도 이어졌고 고려에서 부인은 주로 궁부인, 원부인의 형태로 사용되다가 조선에서는 내명부의 칭호로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명부를 보실까요? 내명부, 외명부, 내명부 그렇죠? 내명부는 조선시대 왕, 왕비, 왕세자를 받들어 모시고 궁중의 일을 보면서 품계를 받았던 궁녀입니다. 빈,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수경, 소원, 수건 등입니다. 고구려에서 기록상 최초로 부인 칭호로는 제12대 왕 중천왕 4년의
관나부인이 있고 또 고구려에서는 왕후, 왕태우이 등의 작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관나부인의 부인 칭호는 후비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는 이사금 시기부터 부인 칭호가 사료에 보입니다. 제2대 왕 남해 차차웅의 비 운제 부인, 제4대 왕 탈해 이사금의 비 아효 부인이 그 사례입니다. 중국식 존칭으로서 부인 칭호의 본격적인 사용은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고 외래 문화를 다방면으로 수입하였던 마리깐 시기부터였습니다. 한편 제19대 왕 놀지마리깐 시기부터 부인 칭호가 확대되어 박재상이나 김유신의 처를 부인으로 책봉한 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원부인, 궁부인의 칭호는 현종대 공주, 원주 칭호의 본격적인 사용을 계기로 왕실 여성의 칭호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나갔고 부인은 외명부의 칭호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무 상참관 이상의 부모와 처를 봉장했던 성종대를 전후로 하여 외명부 제도가 정비되어 갔습니다. 정상품의 국대부인과 정사품의 군대부인이 부인 칭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적서제의 확립과 비빈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서 왕의 배우자 칭호로서 부인을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1396년 태조 때 명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풍관의 처에게 외명부를 수여했는데 부인 칭호는 고관의 처에게 제수되었습니다. 즉 제1품관의 처는 군부인이 2품의 처는 현부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명부 제도는 경국대전의 단계에 이르면 종친과 문무관의 처를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종친의 처에게는 정1품 부부인에서 정3품 신부인까지, 문무관의 처에게는 정1품 정경부인에서 정3품 숙부인까지 각종 부인 칭호를 남편의 관계에 상응하여 제수하였습니다. 부부인 보시겠습니다. 부부인은 조선시대에 왕비의 어머니에게 내린 정1품 작호입니다. 또 정경부인이 나왔죠. 정경부인. 정경부인은 조선시대에 외명부 중 문관, 무관의 적처에게 내린 정1품이나 종1품의 작호였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영부인이라는 말이 있죠. 또 영부인. 영부인은 또 어떤 뜻일까요? 영부인입니다. 이 영부인은 남의 아내에 대한 높임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영부인을 꼭 대통령의 부인에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닌데 대통령의 부인에게만 사용하는 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부인 중에 마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 이 마누라도 처음의 뜻과 많이 변한 말입니다. 마누라는 고려 후기 몽고에서 들어온 말로 조선시대 말기 세자빈에게 쓰던 마노라에서 유래됐습니다. 마노라가 마누라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누라는 세자빈에게 사용했다고 그랬죠. 세자빈에게. 조선시대 중기만 해도
마마와 차이 없이 불리다가 조선 말기에 와서 마마보다 낮은 단계의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그 이후 그보다도 더 낮은 단계로 의미가 변화하면서 중년이 넘은 나이든 아내를 허물없이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자 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